네, 우리 어제 했던 요 파킹 매니저를요, 켜서 한번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프로그램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요거 클릭했을 때, 이렇게 그 텍스트 박스 채워지고, 음, 만약에 내가 뭐 새로운 차를 주차했다. 그래서 이제 버튼 1 누르면은 주차가 되고요. 여기 주차 공간 여기에 주차했습니다. 라는, 기록이 밑에 남고, 실제로 이제 그 EXE랑 같은 경로에 그러니까 요 실행 파일이랑 같은 경로에 P 히스토리에 여기에 새로운 내용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될 때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같이 남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록이랑 시간이랑 같이 유추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고객이 주차 버튼을 누르지도 않아 놓고서 주차 안 됐어요.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안 될 거죠. 그다음 이제 출차. 근데 일단 출차를 하기 앞서서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를 켜서 내가 제대로 했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제대로 안 했다. 제대로 안 했으면요. 기록에 남을 겁니다. 귀찮으니까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로 좀 켜놓을게요. 이렇게 그냥. 보시면 만약에 내가 제대로 뭐 못했으면요. 이렇게 에러가 남도록 제가 해놨어요. 에러가 남도록 제가 코드를 작성해놨기 때문에 에러가 없다는 거는 일단 제대로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제대로 들어갔고요. 이제 근데 만약에 또 여기 주차된 상태에서 또 주차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주차할 수 없고요. 비어있는 상태에서 출차하려면 출차가 당연히 안 되죠.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동준 얘를 차를 뺍니다. 차를 빼면은 DB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로그도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로그도 추가가 되고, 여기 소프트웨어에도 추가가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될 거는요, 그 최근 내용이 위로 올라온다는 사실이에요. 최신 내용이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신 내용이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최신 내용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최신 내용이 위에 표시가 되고요. 물론 이제 여기 로그에서는 최신 내용이 제일 밑으로 내려갑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다는 사실을 이제 기억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공간을 추가하거나 공간을 삭제하거나 뭐 이런 것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데이트랑 셀렉트를 했다면 우리가 이번에 해야 될 거는 인서트 딜리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인서트 딜리트 하는 과정에서 셀렉트가 또 들어갈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소스 코드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소스 코드 구조는 우선 이제 DB 헬퍼 DB 헬퍼에서 뭐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혹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보여주는 데 필요한 변수들 선언하고 그다음 테이블명을 선언했는데 여기 양 끝에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이거 띄어쓰기 왜 했냐면 사람들이 하도 웨어리랑 테이블명이랑 하도 붙여 써가지고 뭐 프롬이랑도 붙여 쓰고 하도 붙여 써서 그냥 띄어쓰기 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로컬에 연결할 거고 내 컴퓨터 내부에 연결할 거고 파킹DB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거고 요거는 그냥 윈도우에서 쓰는 표준 시큐리티라 쓰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가장 기본 옵션, 제일 기본 옵션이에요. 그리고 한 3초 정도 연결이 안 되면은 튕긴다. 이런 옵션들을 줘가지고 이걸 가지고 연결해서 음, DB 연결하는 거고요. 그래서 셀렉트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커넥트 하고 다 하고 나면 끊어주고 커넥트하고 다 하고 나면은 끊어줍니다. 끊어주고요. 그래서 이게 매개 변수 값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셀렉트 쿼리 괄호 열고 닫고 이런 식이면은 이 파킹 스팟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서 그냥 셀렉트 스탑 프롬 테이블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뭔가 내가 값을 줬어. 뭐 10 줬다. 그러면은 주차 공간이 10번인 거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회한 결과를 여기 데이터 테이블에 넣는 거예요. 데이터 테이블에. 그 ds.tables 0 돼 있는 이유는요. 이게 이 데이터셋에 그 한 개 이상의 테이블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결과 하나만 넣었지만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다고요. 여러 개를. 뭐 나중에 뭐 필요하신 분은 그런 거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되면은 데이터 매니저 점 프린트 로그 하고 이 프린트 로그 코드는 데이터 매니저에 있는 거고요. 어, p 히스토리라는 폴더가 없으면은 새로 만들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이 스트림 라이터로 p 히스토리 점 텍스트에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은 이어붙이는 걸로 해서 여기 now랑 v 매개 변수로 있는 v 그 내용을 write line 합니다. 즉 그 p 히스토리 점 텍스트에 적는 거예요. 그리고 유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했는데 인스턴스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 중괄호가 끝나면은 자동으로 메모리를 해제합니다. 메모리 해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C샵이나 자바 같은 경우는 가비지 컬렉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이게 알아서 메모리 관리를 해줘요. 굳이 막 이런 거, 뭐 이거 쓰면 좋은데 막 그 메모리 관리 때문에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진 않아도 됩니다. C나 C++에 비하면 메모리 관리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제 다시 DB4로 가서 업데이트 하는 거. 이 업데이트 하는 거는 주차를 하거나 출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is remove 값이 true면은 출차를 해요. 그래서 카 넘버, 뭐 드라이버 네임, 폰 넘버, 파킹 값을 내가 다 주고 여기 P1이라는 값을 여기 PST 그러니까 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파킹 스팟 텍스트예요. 그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SQL 인젝션 방지하는 프리페럴 스테이트먼트 그런 방식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주차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값들을 다 집어넣어 줍니다. 값들을 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if를 하든, 그러니까 주차를 하든 출차를 하든 어쨌든 간에 공통적으로는 커맨드 텍스트를 집어넣어주고 execute 해주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안쪽에 넣으면 안 돼요. 안쪽에 넣으면 이제 주차할 때만 주차가 되고 출차는 안 되니까 이렇게 넣어줘야지 주차랑 출차가 다 잘 됩니다. 마찬가지로 잘 안 되면 프린트 로그 한번 해주고요. 그 제가 여러분들 안 된다고 할 때마다 이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했었어요. 뭐가 문제지? 이러면서 확인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인설트랑 딜리트인데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딜리트 쿼리 혹은 인설트 쿼리 뭐 둘 중에 하나 오타 왔네. 인설트 QUERY죠. QUERYT가 아니고 요거 할 때마다 이제 요 녀석을 그러니까 이제 딜리트 쿼리를 하든 인설트 쿼리 하든 이 퍼블릭으로 된 거 실행하면은 이게 내부적으로 execute 쿼리 요 프라이빗으로 된 걸 실행하고요. 그래서 요 CMD 값이 인설트가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걸 실행할지 결정해서 execute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데이터 매니저로 오셔서 이제 이번에는 주차 공간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거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주차랑 출차하는 거는 DB helper에는 업데이트를 그냥 호출하는 거예요. 업데이트로 호출하는 거고 여기 폼 1. 내가 버튼 1을 누르냐 혹은 버튼 2를 누르냐에 따라서 버튼 1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데이터 매니저 점 세이브 하는데 그 데이터 매니저 점 세이브 가보니까 DB helper 점 업데이트를 호출하는 식인 거죠. 그 주차랑 출차 다 똑같죠. 다만 이런 게 조금 다르죠. 이런 거. 얘를 이제 값을 넣느냐 안 넣느냐 뭐 이런 게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출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매개 변수랑 끝에 것만 필요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그냥 널값 넣어도 됩니다. 다만 이제 주차 같은 경우는 값들이 다 필요해서 여기 세이브에 매개 변수의 값을 다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셀 클릭이나 버튼 클릭이나 이런 것들 이벤트를 다 이제 람다식으로 줬습니다. 람다식으로 줬어요. 람다 굉장히 많이 쓴다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하여튼 람다식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 현재 라벨 1을 현재 시간으로 세팅해주고 타이머 켜고 그 다음에 타이머에서 실시간으로 1초마다 한 번씩 시간 바꿔주고 그 내용이
이렇게 밑에 반영이 되고요. 현재 시간 나오고. 그리고 이제 write 로그는 프린트 로그 하고 그다음에 리스트 박스에다가 최신 내용을 가정 뒤에다 넣어주고 이렇습니다. 자, 이제 설명 다 한 것 같으니까 데이터 매니저로 가서 이제 그 주차 공간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거 해볼게요. 여기 뭐야 public static void save 밑에다가 똑같이 써줍니다. public static 불 save string cmd string ps out string 컨텐츠. 자, 그래서 얘는 주차 공간 추가 삭제용 세이브이고요. 주차 출차 세이브랑 오버로딩을 했어요. 매개 변수가 다르죠. 그리고 여기 이 out이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컨텐츠에다가 값을 뭔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db helper 뭐 select query에서 int parse parking spot 죄송해요. ps. 그래서 이제 해당 공간이 이미 있는지 여부 조회. 그러니까 그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조회하는 거예요. 나 컨텐츠에서 땡땡하고 if cmd 값이 만약에 insert다. 그러면은 db insert 해서 ps ref 컨텐츠. 물론 요거 db insert 함수 안 맞는 거 나도 알아요. return db delete. 이 db insert랑 db delete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db insert랑 db delete가 하는 일은 뭐냐면 데이터 매니저에서 주차 공간을 추가할 건지 삭제할 건지 그 명령을 받아와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명령을 받아옵니다. 명령을 받아와서 명령을 받아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그 db insert나 db delete 메서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db 헬퍼에 또 접근을 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insert나 delete를 호출하는 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db 헬퍼 select 쿼리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매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파킹 스팟에 -1이 아니라 다른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그 기본 키를 침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파킹 스팟 값이 1인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기본 키란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근데 그 1번인 거를 또 추가한다 그래요. 그럼 무조건 exception 해서 이제 throw 됩니다. 에러가 throw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db insert에서 alt enter 추가하고 그다음에 db delete alt enter에서 추가합니다. 자, 그래서 db delete랑 insert를 이제 또 씁니다, 이제. 자, db delete 부분. 그래서 만약에 그 db 헬퍼에 dt sum 뭐 rows 점 그 녀석의 카운트가 0이 아니다. 즉 공간이 있는 경우죠. 어. 그리고 이제 공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없으면은 false를 리턴하고 공간이 있으면 true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없으면 이 컨텐츠 부분에다가 해당 공간은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써주고 여기에다가는 db 헬퍼에 있는 딜리트 쿼리를 호출합니다. ps 이렇게 넣고 컨텐츠에다가는 달러 땡땡 해서 뭐 주차 공간 ps 삭제 됨.
뭐 주차 공간 1 삭제됨, 주차 공간 뭐 2 삭제됨.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뭐 사실 DB 딜리트, DB 인설트 때려치우고 세이브해서 다 해도 되긴 하는데 사실 함수의 원래 원칙은 하나의 함수는 모니터 하나를 넘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분리를 한 겁니다. 일부러 분리한 거예요. 자, DB 딜리트. 형웅님 다 적었나요, 혹시? 좀 기다려줘요. 됐어요? 자, 이제 DB 인설트 넘어갑니다. 근데 DB 인설트는요, 뭐, 형님 이거 빨간 줄 없죠, 여기? 있어요? 아,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해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럼 그냥 여기다 새로 쓸게, 그냥. 아, 이게 왜 물어보냐면, 빨간 줄 없다 하시면 이거 그냥 복사해서 조금만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뭐 있다고 하니까 새로 쓸게, 그냥. 자, 만약에 이제 있는 경우는 DB 딜리트랑 반대입니다. DB 헬퍼에서 DT. 이 로우스의 카운트 값이 0인 경우, 그러니까 공간이 아직 없는 경우죠. 없어야지만 추가할 수 있죠. 있으면 추가 안 돼요. 음. 그래서 이미 그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이 이미 존재하여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주고요. 이 부분에다가는 DB 헬퍼에 인서트 쿼리로 호출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주차 공간 PS 추가됨 return true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 DB 헬퍼랑 데이터 매니저 만드는 게 조금 힘들긴 한데요. DB 헬퍼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데이터 매니저가 쉬워지고요. 얘네 두 개 잘 만들어 놓으면요. 폼 1에서 할 게 많이 없어져요. 점점 줄어듭니다. 자, 이제 DB 헬퍼랑 데이터 매니저가 끝났습니다. 이제 폼 1 코드만 손보면 되는데요. 폼 1 가셔서 버튼 3, 4, 5, 6 버튼 3, 4, 5, 6 자, 요것들 봅시다. 버튼 3, 4, 5, 6 네, 지금 여기 폼 1이 너무 길어졌네요. 너무 길어졌으니까 버튼 1, 2는 람다를 썼지만 버튼 3, 4, 5, 6은 이렇게 할게요. 버튼 3점 클릭해서 플러스는 탭탭 그 다음에 버튼 4 뭐야 이거 버튼 4에 대해서도 플러스는 탭탭 버튼 5점 클릭 플러스는 탭탭 버튼 6 클릭 플러스는 탭탭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그래서 버튼 3, 4, 5, 6에 대해서 버튼 3, 4, 5, 6에 대해서 기능들을 또 하나하나 이제 추가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버튼 6를 먼저 추가해 볼게요. 버튼 6는 뭐냐면 얘는 전체 조회입니다. 버튼 3은 주차 공간, 음, 아예 그거네. 이게 주차 공간 조회네요. 주차 공간 조회고, 버튼 4는요, 주차 공간 추가이고, 얘는 주차 공간 삭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주차 공간 전체 조회하는 거, 버튼 6. 여기 버튼 6 언더바 클릭, 요거 함수 이름 똑바로 확인하시고, 버튼 6 언더바 클릭. 그 저를 따라 하셨다면요, 6, 5, 4, 3,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저를 잘 따라 하셨다면. 그래서 버튼 3, 4, 5, 6, 얘들에 대해서 이벤트, 요 코드를 이렇게 추가했고요. 여기 메서드 안에 적어 봅시다. 자, 우선 이제 데이터 매니저, 로드를 호출합니다. 데이터 매니저에 있는 로드를 호출해요. 그 다음에 데이터 그리드 뷰, 이 녀석의 데이터 소스를 널 값으로 하고, 이 데이터 매니저에 클래스 이 녀석이 뭐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은 데이터 그리드 뷰의 데이터 소스를 데이터 매니저의 클래스로 이렇게 둬야겠죠. 그래서 얘 버튼 6을 누르게 되면요. 전체 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리프레시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요건 이제 리프레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을 이제 뭐예요? 그 4번이랑 5번이 주차 공간 추가랑 삭제잖아요. 자, 요건 좀 요렇게 할 거예요. 스폿 언더바 애드 스팟 매니저 할게요. 죄송합니다. PS 매니저. 이거 지금 메서드 없는 거거든요. 텍스트 박스 5점 텍스트에서 컴마 땡땡 딜리트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 부분에다가는 인설트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버튼 5는 삭제, 얘는 추가니까 이렇게 둘게요. 그래서 PS 매니저, 즉 파킹 스팟 매니저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또 이렇게 함수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그냥 이렇게 호출만 하면은 딜리트 인설트가 알아서 되죠. 대신에 함수 만드는 게 조금 귀찮죠. 그래서 PS 매니저를 Alt 엔터해서 메서드 생성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PS 매니저를 통해서 인설트나 딜리트를 할 거예요. 이제 PS 매니저 부분에다가 이제 내용을 적을 거예요. 우선 이제 텍스트 값은 텍스트.trim 해서 그 뭐야 공백 제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int 뭐 try parse 텍스트를 out int ps 바꿉니다. 그러니까 파킹 스팟 값으로 바꿔요. 그래서 만약에 ps 값이 뭐 0 이하면은 write log에서 주차 공간 번호는 0 이상의 숫자여야 합니다. 적어주고 뭐 똑같이 이제 메시지 박스도 똑같이 적어주시고요. 그 내용을. 그 다음에 return. 그래서 이제 메서드를 종료해요.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뭐 주차 공간이 마이너스 1번인 거 이런 걸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아니 주차 공간이 0번인 거 이것도 이제 안 되고 1번부터 시작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게 아니면 이제 공간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텐츠 값. 그러니까 얘는 이제 로그에 넣을 값이에요. 그래서 불 체크. 데이터 매니저에 있는 세이브로 호출해요. v 텍스트 아웃 컨텐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v는 뭐냐면 v는 인설트냐 딜리트냐 그거예요. CMD죠. 그러니까 CMD. 그리고 텍스트가 파킹 스팟이 되는 거고. P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 값은 이 땡땡인데 이 세이브 안에서 여전히 땡땡이고요. REF는 뭐 그 녀석이 이제 위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설트냐 딜리트냐에 여기서 이제 그제서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폼 1에서 만든 이 컨텐츠라는 이 뭐야 변수를 데이터 매니저로 보내고 그 데이터 매니저에서 또 다른 함수로 보내서 여기에서 써주는 거죠. 아웃이랑 RF를 둘 다 일부러 RF를 써보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체크가 true가 됐다는 거는요. 성공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리프레시를 해줘야죠. 그래서 m박스에서 요 컨텐츠 값을 메시지 박스로 띄우고 write log로도 띄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버튼 3번 말고 4, 5, 6번을 했는데 내가 공간을 똑바로 추가했다면 될 겁니다. 자, 이미 존재하는 공간에 대해서 추가할 수 없죠. 그리고 이미 없는 공간에 대해서도 아, 여기다 해야 되지. 이미 없는 공간에 대해서는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여기 이 텍스트 박스 그 파이브 부분에 1을 제가 넣어서 하나 삭제해 봤는데요. 삭제가 일단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보고요. 오, 굿. 자, 삭제 제대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 잘 됐고. 버튼 6 누르면은 뭐 그냥 조회하는 거예요, 조회. 추가도 잘 됐습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추가가 잘 되는 거 확인했어요. 만약에 이게 오라클로 했으면요. 뭐 2, 3, 4,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오더바이를 붙여서 뭐 파킹 스팟 오더바이를 해줘야 할 겁니다.
근데 MySQL이나 MS SQL 같은 경우는 최대한 상식적으로 오더링을 하기 때문에 이 파킹 스팟 이 값을 기준으로 그냥 그 자동으로 정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차 출처는 어제 했고요. 주차 공간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거 했고 이제 조회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조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차 공간을 조회하는 건데요. 원래 어떻게 했냐면 저번에 어떻게 했냐면 룩업 파킹 스팟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 요 카스에서 요 파킹 스팟이 일치하는 걸 찾아낸 다음에 그거를 리턴하고 그 리턴한 거를 여기 버튼 3에서 썼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델리게이트를 좀 써볼게요. 델리게이트. 자, 그래서 맨 위로 가서 여기 폼 1, 뭐 퍼블릭 파셜 클래스 폼 1, 요 안쪽에다가 델리게이트 하나 적습니다. 델리게이트 한 다음에 스트링 해서 lookup func 해서 int 스트링 뭐 ps 이런 식으로 적어요. 그래서 이 델리게이트를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델리게이트. 델리게이트랑 무명 델리게이트 요 두 개를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델리게이트 스트링 lookup func 해서 얘는 매개 변수랑 리턴 값이 전부 다 스트링인 함수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lookup func 이 녀석을 이제 어디다 쓰느냐? 여기 버튼 3 안에다가 작성을 합니다. 버튼 3 안에다가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이제 try catch를 우선 넣어주고요. exception ex 그래서 뭐 mbox 뭐 ex.message 그다음에 write log ex.message 그다음에 자 logger func 해서 이제 뭐 find ps는 델리게이트 자 무명 델리게이트 들어갑니다. 델리게이트에서 string ps 여기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하시고요. 델리게이트 스트링 뭐 ps 그래서 리턴 요거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 리턴 추가해 주시고 그래서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호이치문을 좀 넣을 거예요. 봐, 아이템 인 데이터 매니저 점 카스 해서 만약에 요 아이템에 있는 파킹 스팟이랑 요 ps 값이랑 혹시 이제 맞는 게 있다. 만약에 그 맞는 게 있으면 일치한 게 있으면 요 PS를 그냥 리턴을 해주면 되고요. 없으면은 공백을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메서드예요. 메서드인데 매개 변수랑 매개 변수랑 이제 리턴이 스트링인 메서드인데 주차 공간이 예를 들어서 1번, 2번, 뭐 3번, 4번. 자, 이렇게 딱 쳐봅시다. 그 상태에서 내가 1번을 매개 변수로 넣으면은
이 카스 중에 파킹 스팟 값이 1인 게 있겠죠. 그거를 찾아서 리턴을 하는 거예요. 1을 그냥 그대로 리턴하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100번을 넣었어요. 100번. 그러면 1, 2, 3, 4 다 조회해봐도 없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요거를 리턴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밑에다가 이렇게 또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스트링 뭐 parking spot 요거는 뭐 find ps 그래서 이 안에다가 텍스트 박스 5점 텍스트를 넣는 거죠. 어. 지금 그 델리게이트랑 내가 델리게이트 지금 일부러 활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그 제가 아까 보여줬던 그 룩업 뭐 파킹 스팟 요거를 그냥 뭐 대입해서 쓸 수도 있는데 일부러 무명 델리게이트 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만 죄송한데 요거 안쪽 함수 좀 바꿀게요. 이렇게 바꿉시다. 여기 ps 한 다음에 얘를 toString 이렇게 좀 바꿀게요. 그래서 equals 대신 는으로도 문자열 비교 가능 C샵. 다만 권장사항은 아니.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도 비교가 된다는 거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써봤습니다. 그 여기는 그냥 문자열로서만 비교하는 거예요. 문자열로서만. 문자열로서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지 실수로 A를 적었다고 해도 일단 이 find PS에서는 튕기진 않아요. 튕기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 튕기겠죠. 딴 데서 튕길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파킹 스팟 값을 갖고 오고 그래서 스트링 컨텐츠 땡땡. 그래서 만약에 이 파킹 스팟 자, 이 녀석 공백을 없앴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다. 그럼 이제 뭐 컨텐츠 부분에 뭐 주차 공간 파킹 스팟에 주차된 차는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러니까 얘를 파킹 스팟이 아니고 파킹 카로 해야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파킹 카로 하시고요. 파킹 카로 하고 함수를요. 함수를 이거를 리턴을 그냥 리턴하면 안 되고 그냥 리턴하면 안 되고 뭘 리턴하냐면 그 아이템에 있는 파킹 아이고 카 넘버 있잖아요. 그 카 넘버를 리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 조회하는 기능이 뭐냐면 제가 조회하는 거라고 했는데 어떤 차가 지금 주차되어 있는지 요거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차 공간을 조회하는데 그러니까 주차 공간 정보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차가 어떤 차가 주차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find ps car라고 합시다. 함수 이거 뭐야 변수 이름도 find ps car라고 하고요. 그래 안 헷갈리겠다. 그래서 이제 파킹 스팟 값을 내가 1을 입력하든 뭐 A를 입력하든 뭐 A는 없지만 하여튼 뭔가를 입력하고 나면은 그걸로 조회를 하고 만약에 같은 걸 발견하면은 자동차 거기에 있는 자동차 리턴해주고 만약에 못 찾겠으면은 땡땡을 리턴해주고 혹은 뭐 찾았는데 거기는 값이 땡땡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차 공간, 여기 텍스트 박스 5점 텍스트에 주차된 차는 파킹카. 느낌표. 자, 만약에 이제 없다. 그럼 없다고 나오죠. 그럼 이제 요 컨텐츠 부분에다가 여기 주차 공간에 주차된 차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라이트 로그 요 컨텐츠 하고 메시지 박스도 또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튼 3 안에다가 함수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만든 함수를 이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무명 델리게이트. 그러니까 델리게이트 활용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무명 델리게이트라는 건 함수 이름이 없는 게 무명 델리게이트고요. 요게 이제 델리게이트죠. 그래서 델리게이트가 하는 역할은 이제 함수를 저장하는 변수 역할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 스트링에 리턴 값이 스트링인 그러한 변수를 이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저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find ps 카가 요 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스트링을 넣으면은 여기 이 함수가 지금 수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요거를 파킹 스팟이 아니라 파킹 카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차 공간 1번이랑 뭐 PS랑 2번이랑 PS랑 비교하다가 있으면은 자동차 번호 리턴해주고 없으면 뭐 없거나 자동차 번호가 또 없을 수 있죠. 그럼 뭐 땡땡을 리턴하겠죠. 그래서 이게 공백이 아닌 경우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은 거예요. 이퀄 대신 는으로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에 주차된 차는 파킹카다 아니면은 없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다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차 없다. 2번 39 111 있다. 자 5번이면은 뭐 주차 공간 5에 주차된 차가 없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주차 공간 5 자체가 아예 없죠. 자 5번 추가했고 뭐 마찬가지로도 없다고 나올 거고 뭐 5번 삭제하면은 또 삭제가 될 거고 추가하면은 추가가 되고 6번 추가하고 그 다음에 5번 삭제해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차관리 프로그램을 전부 다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제가 여러 가지 문법을 써봤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데이터 매니저랑 DB 헬퍼가 좀 베이스에 해당하는 그런 뼈대에 해당하는 코드인데 그 뼈대를 잘 잡고요 그 뼈대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 뒤에 작업은 수월해집니다. 이래서 소프트웨어 설계가 사실 중요한 건데, 뭐 사실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설계까지 바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래도 이제 코딩할 때 조금만 더 생각하고 코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차 관리까지 이제 마쳤고요. 요거는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 녹화나 이런 그 소스들 다 GitHub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